자, 이제 마지막 요구하고 쉴 건데 지금 하는 건 미친 듯이 중요해요. 특히 지금부터 하는 건 다 중요해요. 실기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할 거지만 거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어디 갔냐? 이거 말고요. 이거 아니고 요거예요. 퇴직연금제도. 출제 진짜 많이 합니다. 자, 먼저 해볼게요. 그 퇴직금 제도인데 여러분들 제가 그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퇴직금이 계좌로 안 들어왔어요. 아버지께서 봉투로 들고 봉투로. 너무 옛날 사람 아니에요? 왠지 저도 이제 예전에 시급 2,000원인가? 2,300원인가? 2,500원 할 때 조선시대 아니고 2,500원 할 때 봉투로 받으면 그렇게 아껴 쓰게 돼요. 막 뭔가 소중해. 봉투로 들으면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여러분들 퇴직금을요 회사가 직접 주잖아요. 그 문제가 회사가 철푸덕 망해요. 그럼 회사가 철푸덕 망하면 퇴직금을 못 받잖아요. 못 받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못 받으면 노후를 대비 못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내가 새로운 직장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줬던 거예요. 법인이 만약에 임직원의 퇴직금이 100원이다라고 가정하면 100원을 직접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회사가 망하면 임직원 퇴직금 못 받는 거예요, 100원을. 그죠?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리고 이건 현실하고도 관련이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물론 그림을 통해서 볼 거예요. 우리 시험에 그림을 내진 않지만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분계를 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회사가요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라는 건 망하지 않았을 때 살아있을 때마다 외부의 금융기관 있죠. 은행 같은데 거기에다가요 예금을 하는 거예요. 퇴직금을 예금을 합니다. 근데 회사가 망했어요. 망하면 임직원은 이제 회사들 퇴직금을 못 받아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받을 수 있죠. 어디에 있어 퇴직금이? 그렇죠. 외부에 있는 금융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금융기관은 선진국, 물론 미국도 망하긴 했지. 지금 일반적으로 망하지 않잖아요. 않기 때문에 임직원이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죠? 요게 퇴직연금제도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근데 우리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미리 말씀드리면 확정급여형하고요. 곧 할 건데 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영어로 뭐 DB형, DC형이라고 되는데 영어로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됐죠? 자, 일단 확정급여형부터 설명. 뜻은 뭐냐면 항상 종업원들 입장이에요. 종업원들 입장. 종업원이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해보죠. 자, 임직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이 100원으로 추정이 된대요. 추정이 되는데 확정급여형은요. 회사가 어디에 퇴직금 계좌에 넣냐면 법인 자신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넣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법인 입장에서 지 계좌에 넣는 거지 종업원에게 준 게 아니죠. 그래서 얘는 그냥 예금한 거예요, 예금. 대신에 이건 퇴직금 주는 용도로밖에 못 써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성격이, 죄송해요. 곧 할 거지만 얘는 성격이 자산입니다. 회사 계좌 예금하는 거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퇴직금을요, 외부에 있는 금융기관이 가만히 놔둔 게 아니라요, 운용을 해요. 알죠? 마치 국민연금이 연금을 받으며 운용을 하듯이 운용을 하는데, 우리 시험에는 손실낸 건 잘 안 냅니다만, 만약에 금융기관이 잘 굴려가지고 20원의 수익을 냈대요. 그러면 법인 계좌에 120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나중에 종업원이 저 퇴사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줘야 돼요? 120원이요? 이건 회사의 계좌가 있는 건데? 종업원한테 안 줬잖아요. 안 줬으니까 100원만 주면 돼요. 여태까지 계속 안 주고 있었잖아요. 그럼 100원 주면 되는 거예요. 120원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자, 근데 반대로 금융기관이 손실봤대요. 손실받으면 이제 회사의 퇴직금 계좌 얼마 있어요? 80원 있죠. 80원 주면 돼요, 그냥? 이거 근데 아까는 120원 줘야 된다.
근데 얘는 왜 안 돼? 얘는 왜 안 돼? 왜, 그죠? 무슨 말 되시겠죠? 너무 그거 아니야? 그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잖아, 그거. 그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100원 안 줬으니까 100원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는 새롭게 다시 여기 20원을 불입을 해야 돼요. 알죠? 그래서 얘는 자산이고요. 그러면 이 운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확정급여형은. 그렇죠. 회사가 지는 거예요. 법인 책임. 알죠? 법인 귀속이다라는 건 회사가 책임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얘랑 비교해서 확정 기여형. 이건 뭐냐면 종업원이 기여한 거. 항상 종업원 입장에서 여러분 정해진 이름이다라고 했죠. 지금은 안 헷갈리시겠지만 한 이틀 지나면 이 두 개 계정과목 섞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가 장담하건대 많이 봤어요. 뭐냐면 종업원이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기여한 것만큼 받아가라라는 퇴직금을요. 설명할게요. 보시면 자, 다른 점이 있죠. 다른 점이 뭘까요? 그렇죠. 여기는 개인의 퇴직금 계좌예요. 퇴직연금 계좌라고 표현하죠. 연금 계좌. 자, 그랬을 때 자, 임직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이 100원이래요. 100원으로 추정이 된대요. 추정이 돼요. 자, 근데 회사 입장에서 개인의 퇴직금 계좌의 퇴직금을 이건 예금하는 거예요, 준 거예요? 준 거예요. 맞죠? 예금한다고 웃기지. 타임 계좌 예금한다고 웃기잖아요. 이건 퇴직금을 준 겁니다. 단지 퇴사하기 전까지는 못 찾는 거죠. 되세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성격이 뭐예요? 비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시험에는 이 두 개 구분하고 제일 많이 냅니다. 확정급여형이면 자산 처리하고 회사가 납입한 거예요. 확정기여형이면 걔는 비용 처리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당연히 추계액은 없어요. 왜냐면 추계액은 추정되는 부채예요. 회사는 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임직원 계좌에 주니까 추계액이 계속 없어요. 주고 있으니까. 하지만 급여형은 줄 때까지는 추계액이 계속 남아있어요. 안 줬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랬다가 이제 마찬가지로 회사가 금융기관에 넣었는데 금융기관이 잘 굴려가지고 20원을 벌었대요. 그러면 개인의 계좌에 얼마가 있어? 임직원 계좌에. 120원가 있죠. 그럼 퇴사할 때 얼마 찾아가면 돼요? 뭐 본인 계좌에 120원 있으니까 120원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여한 것만큼 받아가는 그 기여는 당연히 얘네들 기여하는 금융기관이 한 것만큼. 근데 거꾸로 손해를 보면 개인 계좌에 80원만 있는 거고 이때는 80원만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기여형은. 그렇죠. 임직원 개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스타일로 하면 왼쪽은 공무원 스타일. 공무원 스타일. 안전빵이라고 하죠. 그죠? 뭔지 아시죠? 안전빵. 여기는 스릴을 즐기는 스타일. 알죠? 파도 막 천둥 몰아칠 때 서핑한 스타일. 위험 부담 스타일. 맞죠? 꼭 잘 굴리는 것만 아니죠, 여러분들. 장이 안 좋으면 또 날아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회사는 뭘 선호할까요? 딱 봐도. 그럼 회사는 혹시 어떤 형을 선호할까요? 확정. 급여형? 결론부터 말씀 기여형이에요. 한번 해보죠. 자, 왜 그런지 해볼게요. 자,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림으로 본 거, 그림으로 본 거고, 우리는 분계를 끊어야 돼, 분계를. 자, 그래서 우리 기여형하고 급여형 할 건데, 운용 책임 부담 주체는 안 준요. 우리 시험 목적상은요. 기여형은 종업원 네가 기여한 것을 받아가라. 요거고, 급여형은 종업원이 받을 급여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건 회사 너희가 책임지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금융기관에 불입을 하면 확정 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라고 했었잖아요. 임직원 퇴직금 계좌에 넣어주는 거니까. 그럼 회사 입장에선 퇴직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퇴직급여 써요. 되시겠어요? 요거 분계? 자, 근데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누구 계좌에 넣어요? 그렇죠.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넣으니까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 자산이 계정권 필요해요.
그래서 계정과목 이렇게 불러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나의 자산 해가지고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를 퇴직연금 운용하기 위한 자산이라는 계정과목 쓰게 돼 있어요. 암기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 두 개. 자, 그리고 이제 운용 수익이 발생을 했대요. 운용 수익 발생하면 이거 누가 가져가요? 기여형은. 그렇죠. 죄송해요. 종업원이 가져가죠. 그럼 회사는 지금 우리 회사가 회계 처리할 거냐 말 거냐 따지잖아요. 회사 회계 처리해야 안 해요? 저 안 해요. 종업원이 회계 처리하죠. 그거는. 맞죠? 회사는 당연히 편해. 얼마나 편해. 이것만 하면 끝내잖아. 맞죠? 하지만 급여형은 누가 수익을 받아가요? 회사가. 맞죠? 그러면 그 수익만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자 수익자 봐요. 금융기관한테 받는 거니까. 그래서 또는 뭐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라도 부르고 그 다음에 차별에 뭐가 올라갈까요? 그렇죠. 얘가 올라가야죠. 얘 잔고가 방금 살 때 100원에서 120원 올라가야 되잖아요. 맞죠?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잔고가 막 늘겠죠. 오케이? 이렇게. 자, 이제 퇴직금 나갔어요. 퇴직금 나가면 기여형은 누구 계좌에서 나가요? 그래서 종업원 계좌에서 나가니까 회사는 회계 처리할 게 없어요. 얼마나 편해. 맞죠? 회사는. 근데 급여형은 누구 계좌에서 나가요? 그렇죠.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서 나가니까 얘가 줄겠죠. 그렇죠.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 이때서야 뭐가 감소하냐면 이때서야 이제 퇴직금을 준 거니까 부채가 이때 감소하겠죠, 이제는. 근데 얘는 계속 준 거니까 부채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부채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들은요, 그게 외부에 적립을 하든 외부 적립을 하지 않든 부채는 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개정 과목으로 잡혀 있어요. 나중에 세무 1급 올라오시면 태법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세무 1급 올라오시고 그렇죠? 우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그냥 퇴직금과 관련된 부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어떻게 좀 이어서 해요? 요거 실기가 좀 많거든요. 이어서 해요, 쉬어요? 이어서 하려고 이 말 한 거예요. 왜냐하면 녹화할 때 제목을 정해야 돼. 좀 그래서 이어서 좀 할게요, 여러분들. 좀만. 자, 어디냐면은요. (356페이지) 356 교재 356페이지 여러분 얘는 뭐 회사 입력 안 해도 되니까요. 회사 입력 안 해도 돼요. 거래처를 입력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같은 회사에 끊어주세요, 여러분들. 356페이지에 2번입니다. 2번. 356페이지에 2번. 회사 불러드려요, 혹시? 같은 회사 끊으실래요? 아니면 그냥 회사 불러드릴까요? 뭐 갑질은 아니지만 귀찮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사 왔다 갔다 하기. 자, 356페이지에 2번입니다. 아니요. 거기 왜 누르셨어요? 왜 누르셨어요?
네, 2번입니다. 2번. 자, 여러분들 볼게요. 자, 얘입니다, 여기. 자, 보시자마자 여기 확정 기여형 보이죠? 확정 기여형. 그 확정 기여형은 우리가 종업원 계좌에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퇴직급여라는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800번대 영업부니까 또 800번대. 영업부 800번 때, 800번 때 퇴직급여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꼭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어디냐면은요, 347. 347페이지. 네, 6번이네요. 347페이지 6번. 회사는 1013번이에요. 혹시 회사 바꾸실 분들은 1013번. 육 번은 좀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좀.
그럼 저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자, 볼게요. 그 뭐냐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는요 그 금융기관이 공짜로 굴려줄까요? 안 굴려주 공짜로 여러분 굴려주면 금융기관이 여러분 되게 천사잖아요. 알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이면 이제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550만 원을 이체하긴 했는데 이 중에서 2%는 우리가 금융기관한테 잘 좀 부탁해요 라고 하는 수수료고 나머지 98%만 우리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넣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한국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보통 예금에서 550만 원 감소. 그죠? 근데 2%는 수수료고 영업부 직원에 대한 거니까 800번대 수수료 비용 예 잡으시면 돼요. 영업부.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되셨죠? 얘가 아마 하시면 11만 원인가요? 그럴 거예요. 자, 11만 원이고 차변에 나머지만 퇴직, 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걸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내용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10분 쉬셨다가 마지막 교시는요. 지금 몇 분이냐? 10분이니까 20분에 마무리하죠. 21분? 지금 11분 돼가지고 21분에 자, 10분 쉬실게요, 여러분.